1751년 겨울 창덕궁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궁궐은 깊은 상중에 잠겨 있었습니다.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창경궁 통명전에는 곡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의 갑작스런 죽음, 궁중을 침묵으로 물들였습니다. 대정께서는 며칠째 수라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 또다시 통곡하고 계시옵니다. 내관들의 속삭임이 회랑을 따라 번져갔습니다. 60을 바라보는 영조에게 현빈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어지는 저녁, 통명전 한편에서 한 궁녀가 조용히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씨였습니다. 20살 남짓한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빈을 모시던 궁녀 중 가장 총명하다는 평을 받던 그녀는 주인의 죽음 앞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아니, 야망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동궁전 같은 시각. 아버님께서 너무 상심이 크시다. 18 사도세자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중의 예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세자빈 홍씨가 차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하, 대정께서 곧 마음을 추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영조의 상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통명전 별실, 깊은 밤. 문씨야. 영조의 부름에 문씨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임금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현빈이 자주 너를 칭찬하더구나. 총명하고 마음씨가 곧다고 영조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빈을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중의 외로움이 임금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문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아니, 야망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눈매가 현빈을 닮았고 말하는 투가 그랬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복궁 사정전. 무엇이라 하였느냐? 대신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영조가 상중의 궁녀에게 승은을 내렸다는 소식. 그것도 죽은 현빈의 궁녀에게 말이었습니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영의정 김상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짐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천둥 같은 호통이 사정전을 울렸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조의 분노는 궁궐 전체를 떨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궁전의 충격. 정말이옵니까? 사도세자는 전해 들은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상중에, 그것도 현빈의 궁녀에게 은총을 내렸다니 세자빈 홍씨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저하, 아무래도 대정께서 상심이 너무 크셔서. 하지만 사도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 씨의 변화. 승은을 받은 후 문 씨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여 행동하여라. 선배 궁녀들에게까지 훈계조로 말하는 그녀. 궁중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빠 문성국의 등장. 누이야, 이제 우리 집안의 운이 트였구나. 문성국은 별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궁중 소식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누이의 성공을 자신의 기회로 여긴 그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씨의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거대한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빈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물론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내린 첫눈이 녹아내리듯 조선 왕실의 평온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의 위험한 야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씨의 눈빛이 궁궐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것은 단순한 승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야망이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은을 받은 지 보름이 지난 밤, 문 씨의 눈에 차가운 야망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큰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처소에서 그녀는 오빠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형님,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문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빈 마마의 자리는 이미 비었고 주상께서는 저를 총애하고 계시옵니다. 문성국의 눈에 위험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저하가 걸림돌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우리를 곱게 보지 않으시니 언젠가는 장애가 될 것이다. 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상과 세자저하 사이에는 이미 틈이 있사옵니다. 그 틈을 조금씩 벌려나간다면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성국은 별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동궁의 다른 별감들과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오늘 또 독서를 게을리 하셨습니다. 활 쏘기에만 몰두하시며 경서 공부를 소홀히 하셨나이다. 궁녀들과 농담을 주고받으시니 품 위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문성국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씨에게로 문 씨는 이를 교묘하게 각색했습니다. 영조의 침전에서 밤을 보낼 때마다 마치 우연히 흘리는 듯한 말투로 독을 퍼뜨렸습니다. 주상, 세자저하께서는 요즘 학문에 뜻을 두지 않으시는 것 같사옵니다. 신첩이 우연히 들으니 하루 종일 무예에만 몰두하신다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독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자 점차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완벽을 추구하던 영조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더욱 컸습니다.
문 씨의 말들이 영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영조.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럴수록 실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이는 다시 문씨 남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그리 냉정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세자의 하소연이 궁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다시 문성국에게, 문성국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주상을 원망하신다고 누이에게 전했습니다. 문 씨는 이를 더욱 악의적으로 각색했습니다. 주상, 세자저하께서 요즘 불만이 많으신 모양이옵니다. 신첩이 들으니 아버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다 하옵니다. 이러한 이간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으나 문 씨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화재 발생 다음 날, 문 씨는 영조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독한 독을 퍼뜨릴 때가 온 것입니다. 주상, 신첩이 아뢰기 송구하오나 어제 화재가 나기 전 세자저하께서 그곳에 계셨다고 하옵니다. 혹시나 하여 조심스럽게 아뢰는 것이니 노여워하지 마옵소서. 문 씨의 눈물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감히 의심하는 것은 아니오나 세자저하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시다 하니 혹여 실수로라도 영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영조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아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요즘 세자의 행동을 보면 영 못마땅했습니다.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너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세자의 정신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밤, 사도세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궁녀들이 발견하여 큰 일은 면했으나 이 소식이 궁궐에 퍼지면서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 씨는 이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궁궐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철칠교육 62년 여름, 창덕궁 대조전. 문 씨의 음모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중의 공기는 노후 직전처럼 무거웠습니다. 폐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문 씨가 독을 품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세자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나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세자저하께서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문성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분노로 변했습니다. 문 씨의 말들이 그의 마음을 도옥으로 물들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영조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자간의 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베오님,
소신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사도세자의 절규가 대조전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씨가 심어놓은 의심에 씨앗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세자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분노만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처소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위기를 넘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봉한을 비롯한 중신들의 중재도 소용없었습니다. 부자간의 골은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운명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영조가 떨리는 손으로 어명을 들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어명이 조선 역사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뒤주가 대조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사도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영조의 차가운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도세자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11세의 어린 세손 정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어린 가슴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문씨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골리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오랜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사도세자라는 방해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자신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궁인들은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그 뒤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원한을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어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복수의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8째 날, 뒤주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조의 가슴 속에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24년 동안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어린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날이 정조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씨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문씨는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어린 새손의 눈빛 속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즉위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4년간의 기다림이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문 씨의 몰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승하하셨습니다. 창덕궁은 깊은 상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수계 문 씨의 처소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왕 정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24살에 불과한 어린 임금.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이제 내 시대가 온다. 그녀의 눈에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불과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계문 씨는 대전에 나아갔습니다. 새 임금에게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전하, 이 궁녀가 감히.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어린 임금쯤은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계의 문씨, 그대의 자위를 삭탈하노라. 정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순간 대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대가 선왕을 현혹하여 부자간을 이간질한 죄,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누렸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정조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도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시키고 그대 일가는 모두 귀양을 보내노라. 정조의 단호한 음성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씨 일가의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정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14년 전 뒤주 앞에서 느꼈던 그 절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마지막 선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약을 내리노라. 대전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새손이 이제 자신의 생사를 좌우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14년간 기다린 복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선왕을 속이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전하, 신첩은 단지. 문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영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어린 새손이 이제 조선의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무엇이냐? 정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8월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문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독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때 종이품 수기까지 올랐던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후궁이 된 영광, 영조의 총애를 받던 시절, 사도세자를 모함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시간들,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망하도다. 문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독을 마신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궁중을 쥐락펴락했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에 또 하나의 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자의 응보였습니다. 정조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 그러나 정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쓸쓸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아버지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아버님, 원수를 갚았나이다. 정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정한 개혁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정조의 새로운 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씨의 처형이 끝난 후 정조는 창덕궁 인정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24년간 품어온 복수가 완성되었건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공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을 되새기니 할아버지 영조의 가르침이 떠올랐도다. 이모화변 이후 상심에 잠겨있던 나를 부르시어 말씀하시던 그 날이 생생하였다. 세손아, 그대는 훌륭한 임금이 되어야 하오. 이 할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영조께서는 그때 이미 후회하고 계셨던 것이다. 영조께서는 문씨의 모함에 속아 아들을 잃은 것을 후회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여생을 보내셔야 했다. 복수만이 능사가 아니라네.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하는 법이요. 그 말씀이 지금에야 가슴 깊이 와닿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뒤주에 갇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시어 당부하시던 그 간절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아들아, 원한에 사로잡혀 살지 말거라. 그대는 이 나라의 희망이니까. 아버지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앞날을 걱정하셨던 것이다. 어머니 혜경궁께서도 늘 말씀하시곤 했다. 세손, 분노는 칼과 같아서 남을 베기 전에 자신부터 상하게 하는 법이란다. 그 분노를 슬기로 바꾸어 백성을 위해 쓰거라. 그 가르침들이 오늘에 와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진정한 개혁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석양이 보였다.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날이 오는 법이다. 복수의 어둠을 뒤로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서야 하노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경모궁을 향해 깊이 절했다. 정조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아베오님,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진정한 왕의 길을 걷겠나이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개혁의 정치를 펼치리니 지켜보시옵소서. 정조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였다. 24년간 나를 지탱해온 복수심 대신 이제는 백성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규장각을 세워 학문을 진흥하고 신분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를 등용하리라. 정조의 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에서 개혁으로, 분노에서 희망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이리라. 정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복수의 왕에서 개혁의 군주로, 분노의 새손에서 백성의 아버지로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나라와 백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문 씨의 처단으로 24년간의 복수가 완성되었다. 정조는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다. 조선 왕실의 근본을 바로잡으려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정조의 진정한 의도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다.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비밀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내관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넸다. 문 씨가 은밀히 보관해온 편지들이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내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실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역사가 뒤바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조가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 안에는 문 씨와 영조 사이에 은밀한 서신들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진심이 적힌 친필 편지였다. 정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24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진실이 그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구나. 영조가 이모화변 직후 홀로 써내려간 참회록이었다. 문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너를 몰아세웠으니 이 아비가 천추의 한이로다. 영조의 절절한 후회가 글자마다 배어 있었다. 죽어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영조 역시 문 씨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정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문 씨가 비밀리에 작성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별감의 동생이 아니었다. 폐세자, 소현세자의 후손이었다.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가문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그녀가 궁궐에 들어온 진짜 이유였다.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사도세자를 제거하여 왕통을 흔들고 조선 왕실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로다. 문씨 일기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정치적 복수심이 깔려 있었다. 개인적 야욕을 넘어선 거대한 음모였다. 영조를 유혹한 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사도세자를 모함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정조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 진실을 마주한 정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동시에 할아버지 영조도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원수는 이미 사라진 것인가? 정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24년간 품어온 복수심의 대상이 모호해졌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해경궁 홍씨가 은밀히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손에는 특별한 편지가 들려 있었다. 사도세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온 소중한 편지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반전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었다. 해경궁 홍씨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세손아, 복수에 매몰되지 말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거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니라. 사도세자의 마지막 당부였다. 개인적 원한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정조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조의 뺨을 따라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진짜 뜻이었다. 이제 정조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었다. 복수의 완성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야 할 때가 왔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했다. 정조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다. 24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진짜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선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창덕궁 대조전,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4년간 품어온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던 기세등등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조전에 무릎 꿇은 숙의 문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떨리는 손, 헬쑥해진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의 권세는 이제 허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의 심판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궁중의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숙의 문씨. 정조의 목소리가 대전 안을 울렸습니다. 그대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노라. 그의 목소리에는 24년간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 영조의 후궁이었던 자신을 정조가 함부로 처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으나 정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대의 거짓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정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1753년부터 1762년까지 그대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밝혀졌노라.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대신들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모화변의 진실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모든 음모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역세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에 오랍이 문성국과 함께 동궁전하를 감시하고 모함하였으며 정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궁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왕대비전하께 일러 바치며 부자간의 정을 이간질하였노라. 24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문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조가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으나 정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사약을 내리노라. 정조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대의 죄를 씻을 길은 죽음뿐이다. 영의정 홍봉안이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의 성단이 옳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4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문씨가 끌려나간 후 대전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24년간 품어온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숙연한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충효의 가치가 다시 빛나는 시대가 수계문 씨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의 긴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24년간 품어온 복수를 완성한 후 창덕궁 대조전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마음 편히 쉬소서. 아들이 모든 원한을 갚았나이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이 더 많았습니다. 정조는 문씨 일가를 처단한 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차가운 군주에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군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키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수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다.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느니라. 그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궁 홍씨 역시 문씨의 죽음 이후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는 한중록을 통해 그 시절의 아픈 기록을 남겼지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들 정조를 지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문씨의 조카들인 옹주들은 정조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문씨의 죄와는 무관하니라. 왕실의 혈통으로서 떳떳이 살아가거라. 이는 복수를 완성한 왕의 관용이자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후 정조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문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실학을 장려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썼습니다. 화성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과학적 사고와 백성을 위한 배려는 후세의 길이 전해질 명작이 되었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이 마침내 성군의 길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한 후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때 궁중의 실세였던 그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늙은이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몸소 체험한 그의 말년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권세는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흘러가는 것이로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남을 해치는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며 진정한 승리는 원한을 넘어서는 관용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조의 삶은 개인적 한을 넘어 백성을 위한 정치로 승화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처럼 깊은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진실의 힘을 그리고 관용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모화변의 긴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24년간의 복수가 완성되고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난 정조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과 가르침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역사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